대한민국 30대 대장암 발생률이 20년 전보다 4배나 폭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그리는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질병은 이렇게 젊어지는데 국가검진은 왜 여전히 50세에 멈춰 있을까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그린 데이터를 통해 질병의 저연령화 실태와 우리가 당장 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암협회 저널에서 암 발생률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암의 양상에 대해서 매년 리포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 유방암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50세 이상 신규 환자 발생률은 연간 0.7%, 50세 미만은 1.4%씩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데이터만 있어도 간단한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건 2013년과 2022년의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발생률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도 시작점과 끝내는 점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2022년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면적 그래프를 추가했어요. 시작점인 100에서 출발해서 면적을 2개 만들고 아래쪽의 면적은 흰색으로 바꿉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연령별 유방암 연간 증가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13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9년간의 데이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녹색, 50세 미만은 보라색으로 시작점은 100에서 시작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2022년에 발생률이 106.5로 올라갑니다. 매년 0.7%씩 증가하니까 일종의 복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0세 미만의 비율도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114.9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큰 차이는 어떻게 난 걸까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첫째, 비만 유병률의 증가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만 유병률의 원인을 서구식 식사로 둔다고 하는데요. 단맛과 가공식품들로 인한 비만의 증가가 50세 미만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을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율 저하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출산이란 호르몬 구조를 바꾸는 큰 일인데요. 늦어지는 출산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유방암 발병을 높인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가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거죠. 미국의 사례는 그렇고 이번엔 우리나라를 봅시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인 대장암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연도별 발생률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암 발생자 수, 조 발생률, 연령 표준화 발생률로 나뉩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 발생률을 선택했는데요. 해당 연령대 인구 10만 명당 실제 환자가 몇 명인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에서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경우 빈 곳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서 표의 형식을 변경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표 형식에다가 매우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방향을 바꿔서 항목별로 히트맵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한번 변형하는데요. 직관적인 숫자로는 암의 특성상 고연령대의 데이터만 강조될 것이 뻔해서 성장률을 따로 계산해서 넣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 숫자보다 성장률을 가지고 대장암의 저연령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 데이터를 우선으로 보기 위해서 남성 항목은 녹색 계열로, 여성 성장률은 보라색 계열로 편집했고요. 이제 그래프를 좀 더 볼게요. 이 히트맵은 성별, 연도별, 연령별 대장암 발생자가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2000년대고요. 이때부터 해당 연도까지의 새로운 대장암 환자 수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성장률 면에서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대장암에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을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현재 시점과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짙게 칠해진 부분을 따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연령대를 다시 써보면 2023년에 30에서 34세 구간에 가장 짙은 칸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4.26은 2000년도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실질적인 환자 수는 물론 고연령대가 높겠지만 증가 속도로는 저연령층이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는 질병의 저연령화를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의 수치 차이도 꽤 큰 편입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연령대를 다시 썼을 때 특히 고연령대에서 마이너스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여성 고연령층의 관리 수준이 꽤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축으로 통일해서 본다면 2000년대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고연령대의 여성은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는 반면 저연령대의 여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패턴은 저연령대의 남성의 경우도 같으며 저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가장 빠른 증가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장암 발병은 저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대장암 검사는 우리나라에선 50세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무료 검진인 분변 자멸 검사 후 2차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순서라고 합니다. 즉 저연령층에서는 무료나 필수 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고연령대에 왔을 때 발견하게 될 위험성이 큰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저연령화 현상 때문에 대장 내시경 권고 연령을 45세로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나 개인이 원할 때 따로 구매해서 검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죠. 즉 사전에 발견할 확률을 낮추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저연령층으로 속도가 높아지는 지금의 상황을 낳는 건데요. 여기에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최근 우리가 주요 트렌드라고 외쳤던 건강이나 웰니스라고 하는 컨셉은 저연령대 여성을 중심으로 퍼졌거든요. 물론 반대의 상품들도 마찬가지죠. 이 두 방향의 컨셉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미디어가 만든 세계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암 생존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요약병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한, 국소진행, 원격전이 등의 단계로 현재 암의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이 기준을 이용해서 발견 시기와 생존율을 암의 종류별로 비교해봤습니다. 단계별 생존율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되 최대값은 100으로 잡았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암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막대 그래프 위에 제가 따로 쓰는 건 해당 단계에서 발견되는 환자의 비율입니다. 대장암의 경우 국한 단계에서 발견되는 39.0%가 갑상선암보다 낮죠. 유방암의 경우 국한 단계에서 61.0%가 발견되고 생존율도 90% 이상은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저도 상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건강검진 중에 갑상선 검진과 유방검진은 해놓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만큼 인식상으로 많이 접하는 검진의 경우는 초반에도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한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을 높여서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질병에는 나이가 없고 다행히도 생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혜택이죠. 하지만 저연령대에 암이 발병하고 높은 생존율로 치료가 됐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력 단절에 예민한 사회에서는요. 분명 암의 저연령화로 인해서 경력 단절 청년이 증가할 것임이 예측이 됩니다만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과연 잘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검진은 미리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진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뻔히 늘어날 것이 보이는 질병인데 건강검진 필수 항목들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면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